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막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빛나는 지식의 조각들만 딱 번져 올려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흥미로운 바다로 여러분을 환영하는데요. 바로 질문을 하나 딱 드려보면서 시작하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평소에 경제 뉴스를 보시면서 은연중에 에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혹은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도 결국 정부나 한국은행이 알아서 잘 방어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해부해볼 이 자료가 어쩌면 여러분의 그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최근 금융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부르고 있는 아주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경제 분석거를 바탕으로요. 2026년 2월 현재 무려 1,450원을 돌파해버린 원달러 환율 이면에 숨겨진 진짜 구조적 진실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이 거대한 경제적 해일 속에서 우리가 맨몸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세워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전문가님, 방금 1,450원이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경제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는 초보자분들이라도 이 1,45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묘한 위기감, 약간 서늘함 같은 걸 분명 느끼실 겁니다.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억 속에 1,400원대라는 환율은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야말로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춰버릴 뻔했던 극단적인 비상 상황에서만 뉴스 속보로 잠깐 찍히던 공포의 숫자였으니까요. 맞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을 때만 보던 숫자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할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2,450원은 과거처럼 어쩌다 한번 툭 발생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시적인 쇼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점, 즉 뉴 노멀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와, 1,450원이 평생 안고 갈 누노멀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건 진짜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그렇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율 오르면 수출 대기업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내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닌데 당장 일상생활에 무슨 큰 타격이 있겠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너무 현실적인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바로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해온 은퇴를 앞둔 김 부장님의 사례인데요. 그 김 부장님 사례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김 부장님 월급 통장에 찍히는 명목상 숫자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주말에 마트에 가서 가족들 먹일 장을 보거나 출퇴근하려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지갑이 무서운 속도로 텅텅 비어가는 걸 체감하게 되죠. 맞아요. 예전에는 월급의 15%면 해결되던 식비랑 주유비가 이제는 25%, 30%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월급 숫자는 그대로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고환율이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마법,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세금의 실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거의 모든 걸 사와야 하는 국가는 그냥 직격탄을 맞습니다. 다 수입해 오니까요. 네, 수입해오는 밀가루, 석유, 천연가스 이런 각종 원자재 가격이 환율이 오른 만큼 무자비하게 폭등하게 되니까요. 기업들은 당연히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얹어서 소비자한테 넘깁니다. 결국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동네 빵집 식빵 가격이 오르고 칼국수 가격도 오르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물가 전체의 폭등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인용한 한국은행 연구를 보면 환율이 1,430원 수준만 계속 유지되어도 국내 소비자 물가는 기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뛸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청취자 여러분은 그저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원화를 은행에 착실하게 저축했을 뿐인데 이 거대한 환율 시스템이 가만히 있는 여러분의 구매력을 갉아먹으면서 서서히 가난하게 이른바 벼락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뜯기는 것과 똑같죠?
정말 섬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핵심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 국가가 쓸 수 있는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도 없이 이렇게 맨몸으로 서 있게 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는 자료가 낱낱이 파헤친 우리 경제의 고마버린 구조적 모순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특히 환율 폭등을 유발하는 세 가지 핵심 원인을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현상은 단순히 달러 사려는 사람이 조금 많아져서 생기는 수요 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자료는 이를 거대한 자본의 대탈출, 엑소더스를 알리는 전조 증상이라고 무겁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이 사안의 막중한 무게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룰 이 세 가지 원인만큼은 저희가 평소에 경쾌한 템포를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무게감 있게 또박또박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인부터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스마트머니의 대탈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작 21%에 불과합니다. 21%요? 회사가 돈을 벌어도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비율이 선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참담한 수준이란 뜻입니다.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내놓았죠.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실제로 참여한 기업의 비율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담하네요. 자료는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대주주 일가의 사적인 이익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피 같은 돈을 투자한 소액 주주들이 철저하게 희생되는 이 기형적인 시장을 냉혹한 거대 자본, 즉 스마트머니가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엑소더스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가려면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겠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달러 매수 수요가 매일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무거운 압력이 원화 가치를 바닥으로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환율 폭등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럼 아주 묵직하게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답답해 하실 텐데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팍팍 올려서 달러 유출을 막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적하는 금리와 부동산의 역설, 그리고 관치금융의 민낯입니다. 금리와 부동산의 역설. 2026년 2월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무려 6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금리를 올려서 불이 난 환율을 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뻔한 정답을 알면서도 실행할 수 없는 끔찍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68조 원에 달하는 가계신용, 즉 국민들의 빚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입니다. 아, 그 엄청난 빚이 발목을 잡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영끌로 집을 산 가게, 빚으로 연명하는 건설사, 금융기관들이 마치 카르타 무너지듯 연쇄부도를 맞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자료의 아주 매서운 비판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대변해 드리자면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네. 자료는 경제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자산 70에서 80% 이상이 강남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아,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한다는 건가요? 자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기득권층의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환율 방어라는 유일한 국가 생존 카드인 금리 인상을 억누르고 있다는 서늘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죠. 와, 숫자에 가려진 현실을 들여다보니 정말 숨이 막힙니다. 자, 이제 가장 진지하고 느리게 살펴봐야 할 세 번째 원인입니다. 네, 세 번째 원인은 증발하는 외환 보유액과 FX 트리거의 공포입니다. FX 트리거. 금리라는 방어 카드를 스스로 버린 국가가 결국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을 헐어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4,259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21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21억 달러가 한 달 만에요? 네, 2021년 고점과 비교하면 무려 400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자료가 경고하는 진짜 공포는 4천억 달러라는 방어선에 있습니다. 4천억 달러 선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FX 트리거가 뚫리게 되면 피냄새를 맡은 전 세계 투기자본의 공매도 폭탄이 쏟아질 거라는 경고입니다. 단숨에 1,500원을 돌파하고
통제불능의 제2의 외환 위기로 직행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세 가지 원인을 무겁게 짚어봤습니다. 분위기를 살짝 환기해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볼게요. 아니,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미국이랑 예전처럼 한미 통화 스와프 맺으면 단번에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자료는 현재로선 그 기대가 대국민 망상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망상이라고요? 왜 그런 표현까지 쓴 거죠? 글로벌 시장의 달러는 지금 넘쳐납니다. 달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한국 내부의 부동산 부채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문제 때문에 원화만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한국 내부 문제 때문에 구명조끼를 던져줄 명분이 전혀 없다는 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원화만의 문제니까 미국이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럼 우리 수호신인 한국은행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전문가님 분석 들으면서 이 비유가 제일 무서웠어요. 화산과 핏빛 절벽. 네, 완벽한 진퇴양난, 외통수죠. 제가 요약해 볼게요.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환율 1,500원 돌파하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화산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금리를 2에서 3% 올리면 1968조 가계부채가 터지고 자영업자가 파산하는 잔혹한 구조조정, 즉 핏빛 절벽으로 추락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한다는 건 당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서민들이 천천히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는 길이라는 저자의 서늘한 통찰이죠.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그럼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져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3단계 생존 매뉴얼, 위대한 자산대 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생존 매뉴얼을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뇌가 어떻게 투자를 망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을 보면요. 인간은 잃는 고통을 2배 더 느끼는 손실 회피 편향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요? 그리고 내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소유 효과도 있죠. 이런 뇌의 본능 때문에 환율 폭등 앞에서도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고집을 부리며 원화만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본능을 차단하고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단계 행동 강령.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원화만 쥐고 있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자유가 제안하는 더 그레이트 애셋 마이그레이션을 제가 가장 친절하고 명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단계부터 가보죠. 절대 방어선 구축입니다. 1단계, 달러 현금 흐름을 자동화해라. 월급의 최소 5% 이상을 외화 예금으로 자동 이체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을 재지 말라는 거죠. 절대 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는 실물금에 강제로 편입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단단한 닷, 앵커를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를 만들어라. 자, 그럼 2단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세팅입니다. 초보자 청취자분들 지금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1,000만 원이 있다고 칠 때 기본 뼈대는 달러 채권 50%, 금 20%, 미국 성장주 20%, 현금 10%입니다. 여기서 성향에 따라 나뉘게 되죠. 네, 먼저 방어형 투자자, 자산의 70%를 SHB나 SGOB 같은 미국 초단기 국채 ETF와 금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거 CMA 통장 거쳐서 자동화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공격형 투자자라면요. 제품 가격 인상 권력을 가진 위대한 미국 주식, SPYM이나 QQQM 같은 ETF를 최대 70%까지 담는 겁니다. 이때 ISA 계좌 활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시스템 도입과 감정 차단입니다. 감정 차단. 이게 폰에서 앱 지우라는 그 내용이죠? 맞습니다. 자동 감시 주문 기능으로 10%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손절하게 세팅하고 매월 1일 지정금액 자동 매수 걸어두는 겁니다. 인간의 개입을 막는 거군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앱을 삭제해버리세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정말 명쾌합니다. 어느덧 핵심 요약을 할 시간이네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화만 쥐고 부들부들 떠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계좌의 숫자를 불리는 게 아니라 내 노동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강탈당하는 걸 막는 거라는 걸 확실히 배웠습니다. 네. 금융 주권을 회복하고 위기의 파도를 서핑보드 삼아 올라타라는 자료의 강력한 메시지를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시스템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앱을 지워버리라고 권했죠. 어쩌면 현대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부의 자유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상태가 아니라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그 불안감으로부터 내 시간과 정신을 온전히 되찾는 것, 그 자체가 아닐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이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진짜 방어선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